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단의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진공요요의 참뜻과 빠꾸또의 창발성이라는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앞에 이 풍경이 멋집니다.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두 대의 조그마한 전차처럼 보이는 차량이 교차하고 있죠. 네. 저게 이제 스카이 캡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스카이 캡슐. 근데 스카이 캡슐 치고는 좀 낮죠. 저게 스카이 캡슐이면 우리는 스카이 하늘에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게 이제 모노레일이거든요. 모노레일. 레일이 밑에 하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네 개가 나와서 딱 양쪽으로 잡고 있는 거죠. 두 개씩. 그리고 안에 모이러 레일 돌아가는 바퀴는 이제 두 개로 해서 이제 레일 하나에 모노레일 하나짜리 레일 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저 바퀴 두 개 보이시죠? 밑에 파란 밑에.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벌써 그게 벌써 한 20년 됐나요? 뭐 도쿄에서 북페어 한다 해가지고 누가 그때 그 만화가 이제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여기 가서 꼭 보고 와라. 나는 전에 많이 갔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고 그래 이제 니는 가서 이제 좀 이런 거 북페어 같은 걸 보고 이거 구경을 해야 견문이 넓혀진다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갔었거든요. 등 때밀려가 갔는데 그때 도쿄만에서 이제 그 도쿄만 바닷가 근처에서 그 있는 장소에서 그 북페어가 열렸는데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숙소까지 숙소는 이제 도쿄의 이제 육지 쪽에 서쪽인가 그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제일 싼 데를 골라가지고 무조건 이제 이 여행사에 전화해가지고 내 사정이 이런데 제일 싼 거 해다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맞춰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뭘 탔느냐면은 유리카모메라는 걸 탔어요. 유리카모메. 그게 이제 이 도쿄 동해 남부 연안선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정식 명칭이. 근데 하여튼 뭐 유리카모메라고 선전을 해서 그걸 탔는데 그게 모노레일이더라고요. 모노레일. 그때 이제 모노레일을 처음 타봤죠. 근데 여기 스카이 캡슐처럼 하나짜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타는 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절반 정도 크기가 돼요. 한 양이. 그게 이제 한 서너 량, 세 량인가 네 량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이제 지하철처럼 조그마한 지하철, 미니 지하철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게 과연 내가 타고 하는 동안에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전복돼서 떨어지질 않고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탔는데 거기 탄 그 일본 사람들은 뭐 그냥 평온한 얼굴이더라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이거 살기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요 해운대 미포에 이제 스카이 캡슐, 여기 청사포까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청사포인데 청사포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제 오는 쪽은 이제 저 빨간 스카이 캡슐은 이제 청사포에서 이제 미포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조금 더 가면 미포니까 이제 다 왔죠. 다 왔는데 잘 보시면은 밑에 이제 갈고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니까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그 해운대 요 미포 오시는 분들은 해운대 미포입니다. 오셔서 저 스카이 캡슐 한 번씩 타보세요. 저 멀리는 저 어떻게 5, 6도입니까? 5, 6도 같기도 한데. 이거 저렇게 여기서 보이는 큰 섬들은 5, 6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5, 6도가. 예. 요 각도에서 나오는 건 5, 6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여기는 미포꽃집이 미포꽃집이 여기 지금 여기 있는데요. 미포꽃집이 약간 못 와서 여기 오시면은 아마 미포 여기 스카이 캡슐 구경하러 오시면은 이쪽이 그냥 이렇게 사진 찍기로는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 약간 미포꽃집 못 와서 요쪽으로 산 쪽으로 약간 문태노도 이쪽이 문태노도 가는 길인데 문태노도 올라간 입구에서 약간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참 경치적으로 딱 좋습니다. 금방 저 청사포 쪽으로 청사포행 연두색 스카이 캡슐에 타신 어느 저 여성 승객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네요. 저기 있는 양반이요. 요런 쏠쏠한 재미도 있고 하니까 와보시면 이거 저 밑에 저
저 뭡니까? 해변 열차. 블루라인 파크의 열차네요. 해변 열차.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 그렇군요. 블루라인. 예. 좋습니다. 여튼간에 뭐 재밌게 놀거리가 많으니까 뭐 이쪽 해운대 오시면은 미포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소나무도 있고 딱 사진이 그냥 추억의 한 장면을 그냥. 야, 앞에 요 작물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군요. 명당 자리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 이제 주제가 두 개로 나눠지죠. 이 진공묘유의 참뜻 그리고 바꾸또의 창발성인데요. 이 진공묘유는 여기 그 헤어롬 채널에서 우리 저 박도인께서 그 뭐죠? 훈장수당이 아니고 한문이 보약. 한문이 보약해서 이렇게 직접 또 A4 용지에 손수 글자를 붓펜으로 이제 써서 올리고 찍으면서 이제 한 55초 정도 본인이 이제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쇼츠로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진공묘유를 올렸는데 제가 그 해설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공묘유의 전통적인 해설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통적인 해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참다운 공에는 뭔가가 묘하게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공이 없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공이다 하면은 막 없다 뭐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버리니까 없다 뭐 이런 의심을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또 없는 게 아니고 공이라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죠. 근데 이제 이 우리 해오롬님은 어떻게 이 번역을 하셨냐 하면은 진공을 깨닫는 그런 묘한 지혜, 진공을 깨달으면 하면은 이제 if가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조건문입니다. 진공을 깨달으면 묘한 지혜가 생겨나서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야 진짜 기발나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거 좀 그럴듯하다 해서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이제 불교학 측면에서 보면은 좀 황당한 소리입니다. 황당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 해석이 왜 생겼는가를 제가 이제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진공묘유니까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지죠. 진공과 묘유. 그럼 더 축약을 하면은 공과 유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반야경유의 경전에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되죠. 그래서 그 주장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반야심경을 들면은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성 속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주장해온 혹은 부파 불교에서 주장해온 여러 가지 그 주요 교설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화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온도 그냥 공이 돼버리는 거죠. 그 뒤에 뭐 12연기, 뭐 18개 이런 게 다 이제 공이 돼버리죠. 사성제 8정도 뭐 다 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반야경에서는 이제 공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긴 사상이 이제 중관 사상이란 말입니다. 중관 사상. 그래서 중관파가 이제 중관파의 이 비조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유명한 용수보살 AD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한 100년 동안 살았다고 추정되는 용수보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용수보살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학파를 이룹니다. 학파 내지 종파, 학파 내지 종파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 파가 이제 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자립 귀류 논정파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귀류 논정파고 이게 뿌라상기칸가 해서 뭐 귀류 논정파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립 논정파입니다. 수아탄트리칸가 스바탄트리칸가 뭐 그렇게 해서 이 자립 논정파거든요. 그 자립 논정파의 대표 인물이 이 브하바 비베카라고 이 번역을 하면은 청변으로 번역되는 인물이거든요. 청변. 이 사람이 이제 이 470년에서 이제 560년, 이 570년까지 490년에서 570년까지 살았겠네요. 그렇게 연대가 이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공에 대한 주의 주장을 자립논정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은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와 부합한다. 스카모니부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인 주장을 펴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이 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다르마팔라, 이 다르마팔라라는 인물은 이 중간파는 아니고요. 유식파의 인물인데 이 법포라고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은 이제 유식파의 논사로서 유식파는 이제 식이란 것이 있다. 우리 이 근저에는 만물이 전부 공은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이 한정해서 보면은 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부파불교에서는 육식을 주장하는데 7식과 8식을 비정을 해서 정해서 이제 8가지의 식이 있고 8번째 식인 제8 아라야식, 아라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뢰야식이다 하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제8식이 있다. 이 8식이 이 소위 말하는 진여식, 초기불교식으로 하자면은 열반, 혹은 또 이렇게 대승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성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제8식 아라야식이 있다. 이 8식은 영원하다. 이 8식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유식의 논사인데 유식도 이제 마이트레야란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이 용수보다 한 100년 정도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인물로 보는데 요 제자들이 이제 뭐 아상가, 바스판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무착, 세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중관 학파가 먼저 형성이 됐고 유식파가 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식도 나름대로 흘러가다가 여기 두 파로 나뉩니다. 여기도 중관처럼 두 파로 나뉘는데 한 파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이 바깥에 이 경계에 있는 객체로서의 사물은 저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아뢰야식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대상은 존재한다. 그 아뢰야식에 각인되어서 이렇게 우리 저 대상들 소나무 뭐 스카이캡슐 레일 저 멀리 바다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런 부유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아뢰야식에 각인돼서 저장된다. 그 아뢰야식에 각인돼서 저장된 것은 있는 것이다. 그건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한파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렇게 된 것도 이제 이 진실되지 못한 것 그것도 본성은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파가 또 있습니다. 이 파는 이제 제8 아레아식도 부정을 해버리고 제9식을 세워서 엄마라식 혹은 암마라식으로 번역되는 그 제9식을 비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정해서 그 제9식이야말로 불성이고 열반이고 또
이 모든 그 불교의 그 명상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최종 종착점은 이 제9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팔라는 8식에 각인된 그런 대상들은 있는 것이다. 유상유식이라 그러거든요. 유상유식 파에 들어가는 그 인물입니다. 인물인데 이 유상유식파 인물 대표적인 인물과 자기보다 한 나이가 40살 정도 많은 그 중관의 자립논정파의 그 청변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청변은 이제 공사상을 내세우니까 자립논정파니까 공을 강조를 해서 이게 다 없는 거다.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엉터리고 그건 잘못된 망집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요 다르마팔라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요 엄연하게 그 8식에 각인된 것은 다 있는 거야. 방편으로 있던 진짜로 있던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든 간에 그건 다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무유 논쟁이 벌어져서 이 이제 대판 싸우게 되는데 이게 유명한 논쟁으로서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 논쟁이 이 다르마팔라가 530년에 태어나서 561년인가 갑자기 사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31살인가 32살 때 이 요절을 해 버리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한 30살 때 이 논쟁이 있다라고 보면은 자기보다 한 40살 많은 70살 먹은 그 청변하고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1대1로 이제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논쟁하면은 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가 다 구경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표 논쟁이 벌어져서 이 두 중광과 이 유식의 어떤 주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중광과 유식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이제 조화롭게 이 대치 상황을 이렇게 해소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게 진공묘유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진공묘유라는 단어로서 그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중광과 유식파의 무유 논쟁, 없다파와 있다파의 그런 어떤 대립 대결 이 구도를 이렇게 이제 해소시키는 그걸 이제 서로 말하자면 이제 이 융합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융합이죠. 사상적인 융합.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뜬금없이 그냥 아이고 진공을 깨달으면은 그런 그 묘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황당한데 전혀 이제 전통적인 해석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창발성이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 창발성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뭔가를 이제 생각해낸다는 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 그런 걸 떠올리면은 그게 이제 창발성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에 대한 이렇게 이 색다른 해석, 진짜 이렇게 진공의 상태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진공이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그 자체로서 이제 일단 묘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될 수가 있죠. 뭐 맞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예. 그 진공을 이제 어차피 이제 오온이 뭐 공한 거니까 그걸 확연하게 깨달으면은 묘가 그 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열반묘심 그러잖아요. 열반 묘심이 있다는 것을 그 진공 너머에 있는 그런 어떤 그걸 깨달아서 묘한 지혜가 생긴다. 이제 조금 제가 속에 있는 거 좀 빼놓고 1분짜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그거 했습니다. 이제 찾아서 보시면은 뭐 연기법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묘한 그 창발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해오름님이 이제 그 해오름 채널에서 올리는 도덕경 해설을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유감없이 잘 발휘되고 있는 해설이거든요. 이제 도덕경도 이제 해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도덕경 해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표전적인 해설이거든요. 그 일단은 어떤 각 장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이 현대 과학 혹은 이제 현대 인문학 이쪽과 연결을 시켜서 해설을 해내는 퓨전 해석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 우리 해오름님, 요 박도인께서 하시는 거는 해설은 뭐냐 하면은 그냥 글자에 일단 충실해 버려요. 글자에 충실해 가지고 그 글자가 품고 있는 뒷 배경의 의미, 그것을 이제 충실하게 풀어내는데, 요 진공묘유를 엉뚱하게 그러나 이제 기발하게 해설하는 요런 식으로 이거 기발한 해설 내지 해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야, 이게 이제 이 도덕경을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겠네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기회로 해서 도덕경 해설도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도덕경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전통 혹은 정통적인 해설을 이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고요. 이 진공묘유에 대해서 이제 이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교에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한국에도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가 이 불교 신자를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도 내시고 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진공묘유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지금은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을 많이 붙이거든요.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양자역학적으로 해설을 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진공처럼 보이지만은 거기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생기면은 그 전하의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는 입자, 예를 들어 전자 같으면 양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성자 같으면 반양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서로 부딪혀서 또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뭐 광자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광자를 흡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이 시간적인 순간에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가 진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아주 미시세계의 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진공묘유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일리는 있다. 일단은 일리는 있다 보고, 말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이제 진공에 묘하게 뭔가가 있다 이거죠. 입자들 사이에서 공간 속에서 텅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진공묘유의 케이스에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런 진공묘유라는 넉자 사자 성어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해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설이 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이게 좀 엉뚱하게 해설을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진공이 묘하게 있다 이런 해설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이제 뜻글자이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제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론도담은 다양한 각도로 이 불교 교학이라든지 또 불성이라든지 뭐 열반, 해탈 이런 중도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불교의 주요 수레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보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 이
장소이기 때문에 막 이런 그 다양한 해설, 진공묘유에 대한 다양한 해설도 뭐 재미있는 그런 해설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일단은 이제 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공묘유에 그런 또 재미있는 점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진공요유에 관해서 방사님이 오늘 자세하게 그 어원 내지는 진공요유가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한마디만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방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설하는 그 창발성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파워, 예, 창조적인 힘, 뭐 이런 식으로도 해놨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저는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그 불교 교학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여러 점에서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이거를 쓴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다, 그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간파를 해내는데, 잘 못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엉뚱하지만은 좀 발랄하게 보이는 이 기상천외한 시도, 이런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런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빠꾸또에 해당되는 겁니다. 빠꾸또. 저는 빠꾸또가 아니거든요. 저는 뺑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빠꾸또가 이제 이 대부분의 선종의 스님들 중에 이제 젊어서 이렇게 견성성불 했다, 뭐 소위 뭐 한 소식 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빠꾸도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언어 자체가 발랄하다고요. 생기가 있고,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들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참 의외이면서도 기지가 번덕이는 그런 이제 이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이제 통틀어서 다 이렇게 합쳐서 창발성이라는 단어로서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빠꾸또의 창발성, 이것도 지금 불교를 위해서 현재 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21세기에 맞는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종교가 되기 위해서도 이 창발성을 가진 빠꾸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